2025년 한 해 동안 1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대한민국 방송 광고 시장이 13% 넘게 폭락하며 사라진 돈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바로 유튜브 쇼츠입니다. 여러분이 지하철에서, 화장실에서, 잠들기 전 침대에서 넘기는 그 15초짜리 영상들이 지상파 방송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지상파가 콘텐츠 경쟁에서 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지상파는 이미 콘텐츠 기업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자로 전락했습니다. 여의도와 상암동의 거대한 사옥, 그 땅값이 이들의 진짜 자산입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유한 CJ E&M 같은 미디어 주식은 4년 만에 가치가 3분의 1로 폭락했고, 우리 모두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미디어 자산 4조 원이 평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연금 수익률이 깎이고 은퇴 후 받을 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전 국민이 공유하던 뉴스가 사라지면서 우리 사회의 안전망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정보원이 없어지고 각자의 스마트폰 속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가짜 뉴스만 난무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도대체 지상파는 왜 안방의 골든타임을 빼앗기고도 아무런 방역을 못하고 있는 걸까요? 왜 50대 김 부장은 TV를 켜놓고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걸까요? 상암동의 조명이 하나둘 꺼지는 동안 여러분의 자산은 안전할까요? 현재 지상파 방송사의 가장 큰 자산이 뭔지 아십니까? 방송 제작 능력도 인력도 송출 인프라도 아닙니다. 바로 여의도와 상암동의 땅값입니다. KBS는 상암동 본사 부지의 공시지가만 5천억 원이 넘고 MBC는 과거 여의도 부지를 매각하며 한숨 돌렸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방송국의 모습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상파는 이미 본업을 잃어버렸습니다. 광고 매출로는 제작비를 감당할 수 없으니 사옥을 팔거나 임대 수익으로 적자를 메우는 부동산 리츠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KBS의 광고 수익은 전년 대비 18% 감소했고 MBC는 매출이 7천억 원대로 내려앉으며 영업손실이 4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제작비는 글로벌 OTT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벌어들이는 돈은 10년 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겁니다. 그러니 남은 건 부동산뿐입니다. 광고주들은 왜 지상파를 떠났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플랫폼 권력이 완전히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TV 광고는 누가 봤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깜깜이 구조지만 유튜브 쇼츠는 시청자의 나이, 관심사, 체류 시간까지 실시간으로 데이터화됩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신제품 광고를 집행할 때 TV보다 디지털을 먼저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1억 원을 쓰면 얼마나 팔리는지 즉각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반면 지상파 광고는 시청률 조사 회사의 추정치에 의존할 뿐 실제 전환율은 오리무중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50대 김 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TV를 켜놓지만 스마트폰만 봅니다. 광고주들은 김 부장이 TV를 켰다는 것만 알 뿐 실제로 광고를 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지상파의 몰락은 단순한 시청률 저하가 아닙니다. 60분짜리 전통적 서사가 1분짜리 데이터 서사에게 판정패를 당한 결과입니다. 김 부장의 하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전 6시 그는 지하철에서 출근하며 유튜브 쇼츠로 경제 뉴스를 봅니다. 점심시간엔 식당에서 먹방 쇼츠를 보고 오후 3시 커피타임엔 골프 레슨 쇼츠를 봅니다. 저녁 이후 9시 30분 집에 도착해 거실 TV를 켜지만 손엔 여전히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습니다. TV 화면에선 KBS 뉴스가 흘러나오지만 김 부장의 시선은 쇼츠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TV 광고가 나오는 15초 동안 그는 쇼츠를 3개 더 넘깁니다. 이게 바로 시성비의 시대입니다. 시간 대비 성능, 즉 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얼마나 많은 정보와 재미를 얻을 수 있는가가 콘텐츠 선택의 기준이 된 겁니다. 김 부장은 TV를 켜놓았으니 시청률 집계에는 잡힙니다. 하지만 광고를 본 건 아닙니다. 광고주 입장에서 이건 돈을 허공에 뿌린 셈입니다. 반면 쇼츠 광고는 김 부장이 몇 초를 봤는지, 클릭했는지, 제품 페이지로 넘어갔는지까지 모두 추적됩니다. 더 심각한 건 김 부장의 자녀들입니다. 대학생 아들과 고등학생 딸은 지상파 채널 번호조차 모릅니다. 본방사수라는 단어는 이들에게 국어 사전에나 나올 법한 사어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넷플릭스와 유튜브로만 콘텐츠를 소비하며 가족끼리 같은 프로그램을 본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인의 하루 평균 유튜브 쇼츠 시청 시간은 52분인 반면 지상파 시청 시간은 38분으로 역전되었습니다. 20대의 경우는 더 충격적입니다. 이들의 지상파 시청 시간은 하루 평균 7분에 불과하며 광고 시간까지 빼면 실제 콘텐츠 시청은 5분도 안 됩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이제 밤 9시는 뉴스 시간이 아니라 각자 스마트폰에서 쇼츠를 넘기는 파편화된 개인 시간입니다. 2024년 한국 방송 광고 시장 규모는 3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실적이 발표되자 업계는 경악했습니다. 시장 규모가 2조 8천억 원으로 12.5% 급락한 겁니다. 2026년 전망치는 더 암울합니다. 2조 3천억 원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불과 2년 만에 시장의 5분의 1이 증발한 셈입니다. 이건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KBS는 2024년 광고 수익이 1,2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했고 MBC는 영업 손실이 400억 원을 넘어서며 7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작비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OTT와 경쟁하려면 드라마 한 편당 제작비를 20억 원 이상 투입해야 하는데 정작 광고 수익은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벌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으니 매년 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광고주 탈출은 더 심각합니다. 삼성전자는 2023년 TV 광고 비중을 전체 마케팅 예산의 35%에서 2025년 18%로 절반 가까이 줄였습니다. 현대자동차 역시 디지털 퍼스트 전략을 고착화하며 지상파 광고 집행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이 다니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회사는 중견 제조업체인데 2024년까지만 해도 TV 광고를 집행했지만 이후 2025년부터는 전액 유튜브와 네이버로 돌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TV 광고비 5천만 원으로는 효과를 체감할 수 없지만 같은 돈을 디지털에 쓰면 클릭수와 구매 전환율이 실시간으로 보이니까요. 결국 지상파의 협상력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광고 단가는 계속 떨어지는데 광고주는 더 많은 데이터와 효과를 요구합니다. 이 악순환의 끝은 명확합니다. 매출은 줄고 적자는 늘어나며 결국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2015년 MBC가 여의도 사옥 부지를 매각했을 때 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역사적인 터전을 포기한다는 상징성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는 달랐습니다. 광고 수익만으로는 방송국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 땅은 현대산업개발에 1조 원이 넘는 가격에 팔렸고 MBC는 그 돈으로 몇 년간 적자를 메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잭팟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024년부터 시작된 상업용 부동산 침체가 지상파의 마지막 보루마저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KBS 상암동 본사의 공시지가는 5천억 원이 넘지만 실제 거래가는 그보다 훨씬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대형 부동산 거래 자체가 얼어붙었거든요. 더 심각한 건 공실률입니다. 방송 제작 기능이 외주 제작사로 완전히 넘어가면서 상암 DMC 일대 대형 사옥들의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MBC는 상암 신사옥 내 일부 공간을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임대하며 수익을 만들려 하지만 임대료마저 하락 추세입니다. 김 부장이 사는 강남 아파트 근처에도 방송 관련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 케이블 방송사가 쓰던 건물인데 지금은 절반이 비어있고 나머지는 물류창고로 쓰이고 있습니다. 방송산업의 쇠락이 부동산 가치로 직결되는 현장입니다. 결국 지상파는 콘텐츠로 돈을 못 버니 부동산으로 버티려 했는데 그 부동산마저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상암동과 여의도의 화려한 방송사옥들은 이제 시대착오적인 거대 건축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매각하려 해도 살 사람이 없고 유지하려 해도 비용만 쌓입니다. 이게 2026년 지상파가 직면한 부동산 딜레마입니다. 김 부장의 거실을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75인치 대형 TV가 벽면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비싼 전자제품은 사실상 배경 장식에 불과합니다. 저녁 8시 KBS 드라마가 방영되는 시간입니다. 김 부장은 소파에 앉아 TV를 켜놓았지만 그의 손엔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습니다. 화면에선 주인공이 눈물을 흘리며 대사를 하는데 김 부장은 유튜브 쇼츠로 부동산 투자 정보를 보고 있습니다. 15초짜리 영상 하나가 끝나면 다음 영상으로 자동 재생됩니다. 골프 레슨, 주식 정보, 건강 정보가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TV에서 광고가 나오는 30초 동안 김 부장은 쇼츠를 6개 더 넘깁니다. 이게 바로 멀티태스킹의 함정입니다. 김 부장은 분명 TV를 켰고 시청률 조사 장비가 달린 집이라면 시청률에 잡힙니다. 하지만 실제로 광고를 본 건 아닙니다. 광고주가 김 부장을 타겟으로 5천만 원을 집행했다면 그 돈은 사실상 허공에 날린 셈입니다. 김 부장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TV 예능 프로그램을 켜놓고 태블릿으로 쇼핑몰을 둘러봅니다. 대학생 아들은 자기 방에서 넷플릭스로 미국 드라마를 보고 고등학생 딸은 유튜브로 아이돌 영상을 봅니다. 온 가족이 각자의 화면을 보는 시대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세대 간 단절입니다. 김 부장이 어제 그 드라마 봤냐고 물으면
아이들은 무슨 드라마냐고 되묻습니다. KBS 9시 드라마라고 하면 그게 몇 번 채널이냐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이들에게 지상파는 존재하지 않는 매체입니다. 김 부장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어제 본 콘텐츠 이야기를 나누는데 TV 프로그램 얘기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두가 유튜브와 넷플릭스 이야기만 합니다. 이게 2026년 한국 가정의 현실입니다. 김 부장은 2020년 CJ E&M 주식을 200주 매수했습니다. 당시 주가는 18만 원대였고 넷플릭스 열풍과 함께 콘텐츠 산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현재 CJ E&M 주가는 6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4년 만에 투자금의 3분의 T가 증발한 겁니다. 이건 김 부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디어 섹터 전체가 붕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BS 미디어 홀딩스, 스튜디오 드래곤, J콘텐트리 등 주요 미디어 대장주들의 시가총액이 지상파 광고 시장 위축과 연동되어 장기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의 붕괴 원인은 명확합니다. 광고 시장이 무너지니 콘텐츠 제작사들의 수익성도 악화되고 결국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 부장이 믿었던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테마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수익화 구조가 무너지니 주주 가치는 훼손됩니다.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입니다. 우리 국민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2024년 기준 미디어와 콘텐츠 관련 종목에 약 4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CJNM의 지분 9.8%, 카카오의 지분 10.3%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이들 종목의 가치가 떨어지면 결국 우리 모두의 연금 수익률이 하락합니다. 김 부장 개인의 손실은 3천만 원 정도지만 국민연금의 평가 손실은 조 단위로 추정됩니다. 이건 단순히 주식 투자 실패가 아니라 국가 재정과 노후 안전망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제 미디어 섹터는 성장주가 아닙니다. 지식재산권을 직접 소유하고 글로벌 플랫폼에 판매하는 기업, 예를 들어 하이브나 위지윅 스튜디오처럼 IP 기반 수익 모델을 가진 기업 외에는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김 부장은 최근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다가 최근 정치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 서로 아는 정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같은 사건인데도 누군 A라고 하고 누군 B라고 하며 심지어 그런 일이 있었냐고 되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과거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저녁 9시 KBS 뉴스를 봤으니까요. 같은 앵커가 같은 순서로 뉴스를 전했고 다음날 회사에서 그 내용을 토대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김 부장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보수 성향 채널만 보고 그의 동료는 진보 성향 채널만 봅니다. 이게 바로 공론장의 붕괴입니다. 지상파 뉴스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전 국민이 공유하던 의제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유튜브 알고리즘이 각자에게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필터 버블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김 부장이 부동산 영상을 많이 보면 알고리즘은 계속 부동산 영상만 추천합니다. 확증 편향은 더욱 강화됩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정보만 접하니 생각은 더욱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사회적 합의는 점점 어려워지고 진영 논리만 강화됩니다. 과거 지상파가 했던 게이트키퍼 역할, 즉 검증된 정보를 선별해서 전달하는 기능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재난 방송입니다. 2024년 여름 집중호우 때 김 부장은 TV를 켜지 않고 유튜브로만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엔 검증되지 않은 영상들이 난무했고 정작 필요한 대피 정보는 늦게 접했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해야 할 지상파의 인프라가 재정난으로 부실해지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습니다. 지상파의 몰락은 단순히 방송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망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지상파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송사라는 타이틀을 버려야 합니다. 스스로를 종합 IP 홀딩스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채널 송출이 목적이 아니라 만들어진 콘텐츠를 유튜브, 틱톡, 넷플릭스에 쪽에서 파는 리사이클링 전략이 필수입니다. 실제로 TVN의 예능 프로그램들은 본방송보다 유튜브 클립 조회수가 더 높습니다. 60분짜리 프로그램을 1분짜리 쇼츠 60개로 쪼개서 유튜브에 올리면 광고 수익이 발생합니다. 김 부장이 보는 것도 본방송이 아니라 유튜브 클립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쇼츠 형태로 제작하고 유통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AI 도입을 통한 비용 혁신입니다. 제작 인력을 줄이고 AI를 활용한 편집과 자막 제작으로 고정비를 획기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현재 드라마 한 편당 20억 원이 드는 제작비를 10억 원대로 낮출 수 있다면 수익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지역 특화와 커뮤니티 강화입니다.
넷플릭스가 할 수 없는 한국적인 실시간 정보와 밀착형 콘텐츠로 지상파만의 독점 영역을 재건축해야 합니다. 김 부장이 사는 강남구의 부동산 정보, 맛집 정보, 지역 축제 같은 초밀착형 콘텐츠 말입니다. 네 번째, 데이터 기반 광고 시스템 구축입니다. 더 이상 시청률 추정치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IPTV와 제휴해서 실시간 시청 데이터를 확보하고 광고주에게 유튜브처럼 정확한 타겟팅과 효과 측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자산의 전략적 활용입니다. 상암동 4옥을 콘텐츠 허브로 재편해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그들과 협업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지상파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변하거나 사라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김 부장은 오늘도 거실 TV를 켭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스마트폰에 고정되어 있고 아이들은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화면을 봅니다. 이게 2026년 대한민국 가정의 평범한 풍경입니다. 지상파의 위기는 단순히 한 산업의 몰락이 아니라 우리가 정보를 소비하고 돈을 쓰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했음을 뜻합니다. 1만 8천 원의 영화표만큼이나 무거웠던 TV 광고의 가치는 이제 15초짜리 쇼츠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상암동의 화려한 조명은 하나둘 꺼지고 있고 여의도의 땅값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광고 시장 1조 원의 붕괴는 미디어 주식의 폭락으로 이어지고 결국 우리의 연금과 자산 가치를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더 큰 손실은 따로 있습니다. 전 국민이 공유하던 공론장이 사라지고 각자의 필터 버블에 갇혀 확증 편향만 강화되는 사회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정보원이 무너지고 세대 간 소통의 창구가 사라지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미디어 주식을 여전히 보유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정리하셨나요? 김 부장은 오늘도 CJ E&M 주식 차트를 보며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다시 유튜브 쇼츠를 넘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